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혈세로 연명 대우조선 노조 매각 반대 대안 내놔봐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대우조선에. 조선산업이 회복되면서 몇 년간 수주가 늘어나고 경영 실적이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것은 산업은행, 국책은행이죠. 국민의 재산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각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을 반대하는데 무슨 대안 운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이다. 동아일보는 비용 계산 허술하고 구체성 떨어지는 신재생 에너지 청사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 내지 35%로 높이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25기 중 수명 다한 고리 월성 1호기 외에 중단한 핵발전소가 없습니다. 계속 가동을 계속하고 있고 추가로 건설 중이면 수출까지 하는데 왜 탈원전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공약을 내세웠고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기 때문에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사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핵발전은 값이 사고 재생에너지는 비용이 비싸다. 이 논리는 정말 허구적인 논리입니다. 여기에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과거사위의 막무가내 인격살인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그런 말하기 전에 그동안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무고한 목숨을 빼앗은 검찰의 자기 반성부터 할 일이죠. 방송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방송 그래픽 실수에 지원 중단, 협박은 뭘 요구하는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는 방송 사고를 냈던 연합뉴스 TV와 모회사 연합뉴스에 대한 압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징계사유인지 경고사유인지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청와대가 직접 이에 대해서 개입한다면 이것은 언론 탄압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경상수지마저 적자, 문정부 잘못된 인식이 더 큰 문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출도 수입도 줄어드는 불황령, 흑자, 구조적 위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데도 낙관론만 펴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도 잘못이죠.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간과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제1야당의 경제 살리기 정책 대결선은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비난과 반대만으로는 수권 정당 각인을 시킬 수 없다. 실용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특위 구성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붕괴하고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의 한계는 분명할 것입니다. 노조 이기주의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노조 이기주의와 정부의 방관에 골병드는 경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크레인 기사들이 소형 크레인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노조가 현대중공업 실사단 방문을 막은 점, 이 부분도 골병드는 경제의 단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노조에 볼모된 건설 현장, 법은 없었다 역시 비판하고 있네요. 노조가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하는 것이 노조 이기주의라면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이윤극대에만 열을 올리는 건설 자본은 무슨 이기주의인가? 자본 이기주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막은 현상만 부각하지 말고 그 주주총회가 의도하는 자본의 먹튀는 왜 외면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 파업은 불법이고 자본 파업, 자본의 먹튀는
합법인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실업 부족, 현금수당 난민 없애려면 유사복지 날림 막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사회복지는 정부 몫이고 기업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적자 부채납 한전의 누진제 완화 비용을 덤티기 씌우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정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선진 복지국가들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종류가 많은 것을 말하기 전에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 등 복지의 절대 수준을 높이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죠. 선진복지국가의 공통점이라고 말하면서 조세 정세를 통해서 복지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지금 언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간 격차를 고려할 때 기업 내 복지를 정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옳은 일입니다. 그 전제는 부자 정세 등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한전의 부담 떠넘기며 정부만 생색내는 전기요금 개편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1911억 원에서 2,985억 원의 요금 할인액 한전이 부담하는 부분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진제도 자체를 놓고 공방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전기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아니면 누진제를 두게 되면 서민들이 여름에 에어컨을 좀 일정 기간 사용했을 때 전기료 폭탄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런 걸 놓고 누진제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방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인 한전이 수익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역전쟁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중국 무역전쟁 지렛 때 쓰려고 대북 제재 흔드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재촉해야지 한미 압박을 위해 북한을 거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의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을 내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과 거리를 둘 수는 없는 그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관련 산업경신문은 금융통신 빅데이터 활용 다른 나라만큼은 열어줘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악용에 대한 걱정은 가명정보, 익명정보 처리로 예방하는 게 선진국들의 보편적 추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게 선진국인가? 라고 묻고 싶고 그건 인권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13년 만에 최대 외국인 채권 투자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원화 채권 매집, 단기 자금 많을수록 채권 환율 시장이 왜곡되고 한국은행이 시장에 한 박자 늦게 뒤따라가게 되면 시장 교란이 한층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세계화 시대에 벌어지는 투기와 먹튀 현상은 반기고 싶고 또 반기고 싶고 아니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융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의 자유화를 확대한 만큼 교란은 더 커질 것이고 금융 위기는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화 세계화, 금융의 규제화나 규제 철폐를 계속하는 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대처하는 부분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청와대 6.25 전사 장병 유복자 절규 뭉개고 호국 말할 수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화해는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1949년 미군이 다 철수한 이후에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의 극단적 대처가 이루어졌고 수백 차례의 38선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북쪽은 당연히 남침을 통해서 남한을 북한식 방식으로 통일을 꿈꿨고, 남쪽의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군사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었던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만, 북한의 남침에 대한 사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것인가는 현 정권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정권이 판단하는, 정권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이해찬 양정철의 정부 지자체 줄 세우기와 관권 시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선거 심판의 공정성 시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통치 차원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책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국정 운영조차 선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공무원들의 행정 집행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집권당의 통치행위, 집권당의 행정 집행은 야당으로부터 당연히 공무원의 중립성을 해친다. 또 이 선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에 항상 시비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